여러분 안녕하세요. 22년도 하반기 비상계획관 선발 대비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 법령 하반기에 적용될 신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하반기에 적용될 신법령 중에 비상대비자원법, 기존의 비상대비자원법이 법명이 바뀌었어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으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법률은 벌써 공고가 돼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시행령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촬영할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차관회의에 통과한 상태고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7월날 이제 공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비상대비 업무와 자원관리가 이게 비상대비에 관한 내용인데 자원관리로 제목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죠. 그래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의 비대법에서 비자법에서 이제 비대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명칭이 이제 변경된 것이 기존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시도를 이제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비상대비 책임기관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 궁, 구도 포함이 된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일단 시, 궁, 구가 추가적으로 비상대비 책임기관으로 명시를 했다, 법률에서. 그리고 주무부 장관, 주무부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기존에 이 법에서 주무부 장관, 주무부처라는 내용들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이제 다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 안 바뀌는 데가 있어요. 교육 파트에서 이제 하나 안 바뀌는데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비 기본지침이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고 뭐 바뀔 소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지침을 못 바꾸잖아요. 5년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융통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기본지침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우리 이제 비축물자 승인권자가 뭐 대통령, 국무총리, 업체냐, 뭐 정부냐에 따라서 업체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고요. 뭐 정부 비축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했었는데요. 이제 일원화시켰어요. 국무총리로.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다 일원화시켰다. 그래서 이게 크게 기존 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통령에서 다 국무총리로 일원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관련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기존에 확인 점검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확인 점검이 아니라 확인 평가로 바꿨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률에다 반영을 시켰다. 또 그리고 공지서 전달하는 게 우리가 문서 주로 했는데 행정정책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훈련 통지서 전달하는 방법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의 방법, 범위의 동기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 훈련을 하게 되면 정부 훈련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을 비공식적으로 이제 파견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파견기간을 아예 법률에 명시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4일, 90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은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뀐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게 크게 바뀐 내용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그 비대법은 변경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이제 변경된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민방위 기본법은 변경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탑법 명칭이 변경돼서 이제 22년도 12월 1일 날 바뀌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 22년도 하반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죠, 사실은. 요거 문제 푸는데 크게 제한이 없죠. 근데 바뀐다는 거는 22년도 12월 1일부로 바뀐다는 내용은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예비군법도 하나 굵직한 내용이 하나 바뀌었죠. 그게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월 8일날 바뀌었는데 시험이 3월 5일날 공고가 돼서 상반기에 사실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일찍 공고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시험에 반영이 안 됐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게 예비군법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 정리도 다 돼 있지만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있어서 30일에서 180일, 인원은 5,000명, 700명, 회비를 거쳐서 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고려한다, 그리고 소집 중단할 수 있는 사유들이 무엇이다, 입영 선발 계획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또 저희 학원에서 제가 영상을 다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법령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도 원래 4월 5일날 기능 연속성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시험이 4월달에 초에 보다 보니 선발 공고가 3월 초에 나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상반기에 하반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반기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크게 바뀐 게 무엇이냐? 원래 기능 영속성 계획은 어떤 업체나 기관에서 핵심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재난관리사를 따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업체들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재난관리사 관련돼서 이런 공공기관 가신 분들은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난재책기관장만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작성하게 된 의무를 부여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을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국 헌법의 행정 처리하는 기관들도 의무를 부여했고요. 근데 국회와 법률, 법원, 헌법, 중앙선관위원회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인 행안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별도로 국회 규칙, 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의 규칙을 알아서 정해서 자기들이 이거를 해야 포함될 사항, 계획 수립의 절차 등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이 재책기관들의 점검을 했었는데 하고 평가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게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과 단체, 민간 업체까지도 이 기능 영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제. 아직 고시가 안 됐으니까 이제 누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시하면 그 기관과 업체, 민간 단체도 다 기능 연속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민간 단체와 민간 업체는 할 때 무조건 고시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니네들은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니네들 편성해야 된다. 니네들 핵심 기반 시설이니까 니네들 민간단체지만 민간 기업이지만 니네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대책기관들만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는 여기 보면 이제 민간업체까지 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이게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이제 반영하는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요 기관들이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재책기관과 여기 명시된 기관들을 할 수 있는데 평가에 반영하는 거는 재책기관만 평가에 반영한다. 요게 이제 크게 달라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 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아마 이거 상황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 모두 골로시오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정리를 이번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중에 이제 최근에 22년 6월 16일 날 탑법이 개정이 돼서 용어가 바뀐 게 있어요. 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요게 명칭이 댐 건설 관리가 들어갔어요. 여기 관리 및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법률. 이 관리가 들어가서 또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조항이 좀 달라진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만 변경이 됐고, 현재까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 22년도 6월, 오늘이 19일이죠. 19일인데, 요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반영이 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법률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심의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간, 거기서 공포한 다음에 시행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적용이 안 될 거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들이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하면 바뀌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기간이 짧아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탑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공무회의 같은 거 안 해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니까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하반기 시험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